안녕하십니까.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강의로서 셀프 리더십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두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가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제2 강의부터 들어보시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인생 설계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셀프 리더십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목도 노년의 아름다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 황혼기가 옵니다. 저는 인생 황혼기가 언제부터냐고 묻는다면은 백세 시대에 한 80대부터 인생 황혼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일도 하기가 어렵고 또 운동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냥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인생 황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딱 필요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인생 황혼기에 행복하게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해 왔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앞일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우리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그 목적은 인생 황혼기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에서 저는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이요, 또 하나는 건강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생 황혼기는 이것 없으면은 건강 유지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어렵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인생 황혼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몇 년 전에 OECD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 100점 만점에 47점이었습니다. 낙제점이었죠. 우리나라는 제일 안 돼 있는 것이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빈곤율이 48%가 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100명 중에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00명 중에 48명은 빈곤하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였습니다. 경제력 준비가 제일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거죠. 이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 복양 다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자식 관리 잘못한다고 부모 차질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면은 가정을 꾸려서 자녀에게도 올인해야 되고 부모도 복양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바뀌어서 자녀의 올인은 하지만은 자녀로부터 복양받기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 대표적인 예가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에 이르는 세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60대 세대는 부모 복양의 마지막 세대라고 그러고 자녀로부터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된다. 그래서 낀 세대라고 그런다.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불행한 세대가 아마 50대 후반부터 60대 세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 열심히 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결혼해서 집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불안하면은 생활비까지 대줬지만은 자식으로부터 복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때서 무엇을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잘 되겠구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어디 투자하면 하루아침에 떼돈 벌 것 같아서 투자했더니 또 다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2년 안에 2%가 거지가 된다는 통계청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돈은 부족하고 하루아침에 떼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자기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은퇴 전부터 3년 내지 5년 정도는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경제력이 인생 항원에 제일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은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황혼 인생에서 정말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뭘까 하는 겁니다. 노 인생에 정말로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부부 백년해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부부가 서로 오손도손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면은 노년에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순수한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황혼 이혼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론도 할 것이고 사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가족이 다 해체된다는 거죠. 결혼한 자식이 있으면은 분가를 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면은 성장해서 부모 잔소리 듣기 싫고 부모 간섭받기 싫으니까 혼자 나가서 생활하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은 집안에는 노부부 2명만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순수한 사랑을 깰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소유욕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배우자를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자식을 낳아서 내가 기르고 공부시켰으니까 자식은 나의 소유욕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약해지고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간섭하게 되고 자기의 명령을 따르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황혼 이혼이든가 결혼으로 갈 수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가족은 나의 소유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이라는 현관을 통해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누라는 내 거다. 남편은 내 거다. 자식은 내 거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현관을 통해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부부 백년 해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백년 해로고 두 번째로는 자식이 성공하는 거겠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걱정을 덜 하겠죠. 사회적인 출세,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된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훌륭한 정치가가 된다거나 뭐 학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출세하는 것, 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뭐 자식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출세를 했더라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됐더라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직 자기 혼자만 안다면은 부모로서는 행복이 아닐 거다 하는 겁니다. 부모의 행복은 바로 자식이 효도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식이 효도할 때에 부모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결혼한 자식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친부모든 저쪽 애가 부모든 아니면은 처갓집이든 아니면 시댁이든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해라.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은 부모보다도 좀 더 잘 살고 부모보다도 좀 더 건강하고 부모보다도 좀 더 너희들 가족끼리 오손도손 즐겁고 재미있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은 너희들 보면은 부모들은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면은 걱정이 없을 것이고 걱정 없으면은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바로 황혼 인생에 부모가 가져야 할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은 평상시 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덕을 쌓았다 안 쌓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압니다.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이 봤는데 조금 있다가 내 옆으로 안 오고 저 비껴서 갑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덕을 쌓지 않은 거죠. 앞에 만났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은 평상시에 내가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아는 것 많고 경험 많다고 해서 아랫사람 또 젊은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머리 숙일 줄 알아야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만났을 때에 그 친구들로부터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글마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소리를 친구로부터 좋은 친구라고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다. 인생 말년에 인생 황혼기에 바로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자식으로부터 효도받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옛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덕으로 사람을 대하면 훌륭한 친구가 되고 힘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면 관계가 약해지고 경제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또 공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을 따르는 자는 번성하고 덕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빈궁할 때 사귄 벗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난할 때 의지하며 살아온 가족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중국 역사책인 18사략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빈궁할 때 사귄 벗은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준 친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가난할 때 의지하면서 서로 같이 정말 참 힘든 생활을 지낸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죠. 가난할 때는 정말로 잘 아내의 도움받으면서 살아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아내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익을 보는 것은 한 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이익보다는 한 가지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거해라 그럽니다. 그것이 뭡니까? 욕심이겠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욕심부터 제거해라. 남으로부터 이익을 받으려고 남을 속이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거 다 버려라 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식이 효도하도록 만들려면은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여라 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은 효도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은 처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효도하지 않게 되느냐? 자식은 뭔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보다는 아주 작은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큰데 작은 걸 하니까 결론적으로 실망하고 실망하니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 화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자식에게 그대로
가서 화풀이를 하니까 자식은 싫어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를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만 없애버리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성공할 수,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80 넘으면은 인생 다 놔야 된다는 거죠. 욕심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가 바뀐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한다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바로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미래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항원기에 대비한 아주 좋은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나이 들면 숙성된 김치와 같다. 해는 넘어가도 석양은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 나 스스로 행복을 가져야 된다. 그 행복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프 리더십의 마무리를 이글로서 하고자 합니다. 김주인 씨가 쓴 신간수필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부는 바람은 대나무를 흔들기만 할 뿐 눕힐 수는 없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은 대나무를 힘들지 않고 조용히 눕히듯이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소리 내어 부는 바람은 대나무를 흔들기만 할 뿐 눕힐 수는 없다는 것은 젊었을 때를 말한다는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60 이전을 말한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강하게 일을 했습니다. 강하게 뭘 했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은 대나무를 흔들지 않고 조용히 눕히듯이 눕혔다는 것은 바로 항원의 인생을 말한다.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듯이 힘이 없지만은 마음은 용기를 내서 젊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훌륭한 서성은 부모다 하는 의미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